1977년 미국 오하이오의 한 연구실에서 한 과학자가 평범한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수많은 숫자와 기호가 인쇄된 종이 위에서 단 하나의 신호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여백에 단 한 단어를 적습니다. 와우, 이 짧은 감탄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호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단 72초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길지도 반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기 있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사라진 것처럼 정확하고 짧게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같은 신호는 단 한 번도 다시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가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유는 단순히 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였습니다. 주파수는 약 1420MHz, 이른바 수소선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며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 주파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통 언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단 한 번의 강력한 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호는 자연적인 전파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좁은 대역폭,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강도, 그리고 잡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구조, 위성이나 지구의 통신 신호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술로 설명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자 남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결론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신호가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곧바로 같은 방향을 다시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달, 몇 년, 그리고 수십 년.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가 왔던 하늘은 다시 완전히 침묵해버렸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혜성이 방출한 수소 구름이 전파를 반사했을 가능성, 우연히 발생한 전파 간섭,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천문학적 현상. 하지만 이 가설들은 하나같이 결정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조건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두 번째 가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무서운 가설입니다. 누군가 보낼까? 만약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단 한 번이었을까요? 왜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보낸 것이 맞다면 왜 후속 신호는 없었을까요? 혹시 그것은 테스트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더 극단적인 상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확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전파를 우주로 보내왔습니다. 음악, 인사, 좌표. 우리는 누군가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미 한 번 답했다면 어떨까요?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와우, 신호는 여전히 단 하나뿐입니다. 반복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완전히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72초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이미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